네, 오늘은 여자랑 카톡 잘하는 법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냥 A부터 Z까지 싹 털어드릴 거예요. 유튜브에 이런 영상 없습니다. 형 나는 진짜 카톡만 하면 여자가 다 도망가.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만 집중해서 보시면은 인생에서 카톡 문제가 해결되실 거고, 난 이미 여자랑 카톡 잘하는데 하시는 분들도 더 예쁜 여자랑 카톡하면 말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형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놔야 이상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움 안 됐으면 이 영상 끌 때 구독 취소하셔도 됩니다. 전 자신 있어요. 일단 여자랑 카톡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뭐 멋진 멘트 아니겠음? 아니에요. 일단 포장지입니다. 포장지가 뭐냐? 예전부터 제가 외모가 중요하다고 영상에서 계속 강조해 왔을 겁니다. 카톡에서도 마찬가지로 외모가 중요해요. 카톡의 외모는 바로 카톡 프사죠. 여러분이 카톡 프사만 바꿔도 여자의 반응이 확 달라집니다. 제가 남자분들을 쭉 보면서 느낀 건데 10명 중 8명은 카톡 프사만 정상적인 걸로 바꿔도 훨씬 여자를 잘 만날 거예요. 카톡 프사를 제대로 세팅하기 전에는 한마디만 실수해도 카톡이 죽는 해난이도급 카톡이었다면 카톡 프사를 제대로 세팅하고 나면 훨씬 쉬워집니다. 프사만 바꿔도 헤어진 여친한테 다시 연락 오거나 예전에 썸 탔던 대학 동기한테 연락 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꼭 새겨들으세요. 에이 푸사 바꾼다고 뭐가 달라짐? 이 사진을 바꾸라고 하면 10명 중 9명은 저렇게 물어보는데 무조건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이제 전 여친이 사진 바꾸거나 인스타에 예쁘게 나온 사진 올리면 괜히 혼자 가서 염탐하고 멘탈 흔들리잖아요. 남자 프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진을 올려야 될까요? 가장 좋은 프사는 바로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스타일링을 하고 남이 찍어준 새로운 사진을 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바꾸고요. 이 사진만 바꿔도 여러분이 기존에 만났던 외모 레벨의 사람보다 훨씬 더 예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사를 바꾸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마음에 드는 여자랑 연락을 시작해야겠죠. 이 두 번째로는 바로 카톡으로 관심 있는 여자를 찔러보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카톡으로 여자 떠보면 소문 다 나지 않음? 이 소문이 안 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친구한테 알려주지 마시고 혼자만 쓰세요. 이 방법을 써야 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같은 학교나 직장이거나 같이 하는 사람이 많거나 앞으로도 쭉 봐야 되는 사람이면 괜히 뭐해 이렇게 보내는 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명분 없이 다짜고짜 연락을 하면 여자 쪽에서 이 남자가 나한테 사적으로 연락한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낼 수도 있고 여자랑 서먹서먹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찍적대는 느낌 없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떠보는 방식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일이나 명절 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생일 때에는 기프티콘 하나 보내면서 축하한다고 보내주고 얘기를 시작하는 게 좋고, 명절에는 최대한 이 여자를 타겟으로 하는 느낌을 주면 안 되고 여러 명한테 좀 복사 붙여넣기 하는 느낌으로 연락을 하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티를 안 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강남역이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뜬금없이 강남역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방 사는데요. 네, 여러분이 지방에 살면 거기 시내 여자가 자주 갈 법한 곳을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여자가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닮은 사람을 봤다는 식으로 연락을 시작하시면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앞에 생일이나 명절 때 연락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보내놓고 좀 답장을 살짝 늦게 하세요. 저렇게 톡 해놓고 너무 빠르게 와다다다 연락하면은 여자가 부담스럽고 우리의 개수작을 눈치챌 수 있단 말이죠. 물론 반응이 너무 좋으면은 카톡 티키타카를 빠르게 이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 밥이나 먹자 이런 식의 인사치레를 하나 보내놓으세요. 그리고 여자도 형식상 그래 다음에 먹자 이런 식으로 답장을 하겠죠. 여자가 그런 답장을 하면은 연락을 끊고 한 이틀 있다가 맛집 링크를 하나 찾아서 여기 어떠냐는 식으로 보내놓으세요. 답장을 늦게 해서 여자를 안 달라게 해야 된다 이런 개소리가 아니고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꼭 이틀 뒤에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좀 바빴다고 하면서 이렇게 카톡을 하게 되면은 되게 담백하게 연락할 수 있다는 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타 스토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여자가 스토리를 올리면 거기다가 답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가 맛있는 음식 스토리를 올리면은 거기다가 답장을 할 수 있어요. 걔랑 안 친한데 스토리에 답장해도 돼? 네, 눈치가 있는 걸 보니까 잘 되실 분이네요. 스토리 답장도 사실 친한 사이가 아니면은 잘 안 하기 때문에 맛있겠다 이렇게 보내는 것도 사실 조금 뜬금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며칠 전에 네가 꿈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까먹고 있었는데 네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거 보니까 생각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명분들을 통해서 카톡을 하는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수작을 최대한 여자가 덜 느끼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자랑 카톡의 첫 마디를 뗐다면 여러분은 여자가 극혐할 만한 카톡 요소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분위기 좋게 썸 타다가도 바로 차단박히는 카톡 말투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런 부분들만 고치면 평균은 가고 씹힐 카톡도 안 씹힐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여자들이 싫어하는 찐따였어요. 당연히 카톡 말투도 어지간히 찐따였겠죠. 그래서 제가 연락하는 여자가 10명이 있어도 카톡만 하면은 여자 10명이 다 씹고 차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카톡도 연습하고 계속 연구하면서 오늘 알려드릴 여자들이 싫어하는 말투를 고치면서
연락도 이어지고 만날 수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랑 카톡하는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자들이 극혐하는 카톡 말투 첫 번째는 급식체입니다. 여자는 가벼운 말투 그리고 가벼운 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재밌고 쿨하고 인싸인 척 하려고 이 남자들끼리 쓰는 급식체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오지고 지리고 뭐 이런 이상한 말이나 줄임말을 쓰거나 욕 섞어가면서 친구들끼리 하는 말투를 여자한테도 사용하죠. 이런 것들이 가끔 쓰면 재밌기도 하고 친해질 수도 있어서 괜찮지만 이제 여자가 한두 번 웃어주니까 주구장창 이런 말투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맞는 거구나 하고 착각을 하고 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남자랑 여자로 카톡을 하는 건데 이렇게 급식체를 써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남자랑 카톡을 하는 건지 애새끼랑 카톡을 하는 건지 친구랑 카톡을 하는 건지 모르겠죠. 그리고 여자는 어느 정도 의지할 수 있고 어른 같은 남자를 좋아하기 마련인데 애새끼 같은 말투를 쓰면은 정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미가 차단을 박았구나. 두 번째는 되랑 되를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춤법을 틀리는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맞춤법들은 잘 지키시는데 되랑 되는 생각보다 틀리는 남자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시간 내서 한 10분만 공부하면은 앞으로 안 틀릴 수 있거든요. 여자들이 극혐하는 말투 세 번째는 땀땀입니다. 카톡할 때 말끝마다 뭐 점점 땀땀 이런 걸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 붙여도 되는데 굳이 붙여서 보내는 사람들, 이러면 상대방이 봤을 때 좀 우물쭈물 거리는 것 같고 좀 자신감 없어 보이고 찐따 같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여자들이 극혐하는 말투 네 번째는 눈치를 주는 말투입니다. 눈치 주는 말투가 뭐가 있냐 하면 여자가 답장이 좀 늦는다고 바쁘신가 봐요 라고 보낸다든지, 아무 사이도 아닌데 여자가 뭐 남자인 친구랑 놀았다고 하는데 남사친이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눈치를 주는 말투를 쓰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왜 이러지 이 찐따 새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는 사귀고 나서도 나한테 집착하고 눈치 주겠구나 하면서 바로 손절을 때려버려요. 여러분이 손절 당하기 싫으면은 이런 말투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자들이 극혐하는 카톡 말투 다섯 번째는 오빠가입니다. 휴, 그래도 난 이건 안함. 말을 할 때마다 오빠는 뭐 했어? 오빠가 알려줄게. 이런 말투, 이딴 말투를 어디 인터넷 소설을 보고 따라하는 건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여러분은 소설의 주인공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시민이에요. 이상한 뽕에 취해서 카톡하지 마시고 담백하게 카톡을 하시는 게 내가 여자친구를 만들 확률을 훨씬 높여준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카톡 하지 마세요. 이거 말고도 미정이는 뭐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느끼하게 남용하는 행위, 또 어디서 여자가 반존대를 좋아한다고 주워들어서 반존대를 쓴다든지 이상한 컨셉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상식적인 말투로 카톡을 하세요. 아시겠죠? 카톡은 그냥 튀어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하는 게 제일 잘 먹힙니다. 왜냐면은 다른 남자들이 대부분 방금 말한 말투를 쓰면서 이상하게 하니까 중간만 가도 차별화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것들을 고쳤다면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자가 좋아하는 카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주변 지인들이나 수강생들 보면은 다 좋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맺고 끊음이 있는 카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랑 카톡을 하면은 남자분들이 신나가지고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가 카톡을 보내면 1분 만에 답장하고 여자가 친구 만나러 갔다고 하는데 계속 카톡하고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건 좋은데 여자분이 친구를 만나러 갔으면은 핸드폰을 잘 못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먹고 있냐 재밌냐 이런 식으로 5분마다 하나씩 보내면은 어떻게 보면 귀찮게 구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들은 적당히 카톡을 쉴 때는 쉴 줄 아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죠. 친구 만나러 갔다고 하면은 재밌게 놀고 와라, 내가 이따 연락하겠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카톡 말투 두 번째는 유쾌한 말투입니다. 이게 말이 추상적이죠. 제가 유쾌한 말투가 뭔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제 남자분들이 너무 나쁜 남자처럼 시크하게 카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게 리액션하고 말도 너무 딱딱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당히 여자가 재밌는 얘기하면은 뭐 키읔키읔도 써가면서 리액션도 해주고 이모티콘도 써가면서 좀 티키타카를 해줘야 좋습니다. 내가 이모티콘을 쓰면 여자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너무 사무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여자한테 장난도 치고 놀리기도 하고 좀 유연하게 친근하게 카톡을 하시면은 훨씬 좋다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자가 아프다고 해요. 이럴 때는 괜찮아 이렇게 보내는 게 보통 일반적인 반응인데 이렇게만 보내면은 여자 쪽에서 아 나 괜찮아, 나 자고 일어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딱딱하고 노잼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시 하나 들자면은 지금 약 사서 택시 타고 가고 있다,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해주는 티도 내면서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좀 오버하는 느낌, 이런 유쾌한 느낌을 가끔 주면 카톡이 좀 더 재밌어지고 사람끼리 대화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말투는 이 정도만 아셔도 되고 여러분이 카톡을 잘하기 위해서 환경 세팅을 좀 해야 돼요.
환경 세팅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 내용을 말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카톡을 잘 못했던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이 좀 바빠져야 됩니다. 카톡이랑 바쁜 거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연락하는 여자가 생기면은 카톡만 붙들고 있는 남자들 정말 많아요. 결국 여자한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바빠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본인 인생도 잘 못 챙기는데 어떻게 여자분들한테 임팩트를 줘서 뭐 꼬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데, 연락하는 여자 수를 늘리는 게 바빠 보이는 데는 최고입니다. 많은 여자분들이랑 연락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카톡 실력도 늘고 여유가 자동적으로 탑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락하는 여자가 3명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에너지가 3분의 1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여유라는 게 카톡에서 배어져 나옵니다. 연락하는 여자 수를 늘리려면 길거리 헌팅이나 클럽에서 번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어플로 수를 늘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환경까지 잘 세팅이 됐으면은 여러분은 여자랑 카톡하는데 이제 거의 지장이 없을 텐데, 그래도 혹시라도 익십당했을 때 대비해서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익십은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예쁜 여자분들은 많이 씹어요. 남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뭐 어플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외적으로 특별하지도 않은 분들한테도 많이 씹힙니다. 성비가 진짜 안 좋거든요. 우리가 익십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호들갑 떨면서 바쁜가 보네 라고 눈치를 주거나 왜 안 읽냐 이런 식으로 화내는 식으로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정내미가 떨어지겠죠. 아니면 뭐 똑똑 이지랄 하는 이상한 걸 하는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던데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뭐해 밥 먹었냐 이런 식으로 보내면서 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여자가 카톡 부사를 바뀌었을 때 사진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게 가장 무난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여자가 내 카톡을 씹었다는 사실을 내가 신경 쓰고 있다 이런 거를 절대 보여주시면 안 돼요. 형 근데 여자랑 할 말이 없는데.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할 말이 없다고요? 제가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애 초보 시절에 하도 여자가 만나고 싶어서 일주일에 3번씩 길에서 번호를 하루에 5개, 10개 이렇게 땄어요. 당연히 연락하는 사람 많아졌겠죠. 근데 연락을 하면은 초반에는 반응이 좋다가도 이틀만 연락하면은 다 죽어서 제 별명이 킬러였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면은 카톡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너무 고민하면서 하다 보니까 카톡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였어요. 저는 그때 찐따여서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을 깨닫는데 좀 오래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만 잘 들으면은 시행착오로 한 90%는 줄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여자랑 할 말이 없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데, 첫 번째로 카톡으로 여자를 꼬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카톡 피드백을 해드리다 보면은 카톡으로 호감 표현을 남발하고 카톡으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보통 카톡이 씹히면은 본인이 카톡을 잘못해서 씹혔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만나서 별 느낌을 못 줘서 씹힌 거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뭐 카톡으로 얘기할 만한 재밌는 주제거리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주제 자체가 재밌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할 말이 없으면은 심리 테스트를 해라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존나 뜬금없잖아요. 와, 심리 테스트를 하다니 센스인데 라고 느낄까요? 아니면은 와, 카톡 이어가려고 애쓴다 라고 느낄까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어떤 역전이 가능하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셔야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카톡할 수 있습니다. 할 말이 없을 때 대처법 2번째, 끊을 때는 좀 끊으라는 겁니다. 할 말이 없으면은 끊으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말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쓸데없이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해서입니다. 명절에 친척들 만나면 할 말도 없는데 이 계속 말 거는 어른들 있죠. 그 어른이 여자한테는 여러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여자들 중에 바쁜 듯 하면서 자기 할 말만 담백하게 하는 여자가 매력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답장 느리면 왜 카톡 안 봐? 바빠? 라고 물어보고, 심지어 내가 하는 말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장문으로 대답해주고, 갑자기 카톡으로 심리 테스트 해볼래? 라고 어디서 주워들은 카톡 대화 주제 찾아서 보내는 여자가 매력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대충 한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이 바빠 보이고 현실 세계를 잘 살아가는 건강한 남자처럼 보여서 멋있을 거예요. 다른 남자들은 잘 보이려고 카톡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만 여자한테 열심히 안 하는 걸 보고 이 새끼 뭐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할 말이 없으면 힘을 빼세요. 그게 훨씬 잘 됩니다. 편하게 한다, 심지어 대충 한다는 느낌으로 카톡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카톡 꿀팁 7가지 챕터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쭉 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돌려보세요. 이것들만 실천해도 여러분은 이제 여자랑 카톡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카톡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연애 무료 코스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꼭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영상 카톡 잘하는 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 10명 중 9명은 무조건 좋아하는 카톡 대화 주제 알려드릴 거예요. 단순히 이런 대화를 해라 같이 대화 주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주제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냥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만 보면 여자랑 카톡으로 할 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주입식 교육을 시켜드릴 거예요. 대화 주제라고 해서 무슨 뭐 심리 테스트를 해라, 이상형을 물어봐라 같은 뻔한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길에서 번호만 수천 개를 따서 여자랑 카톡을 수천 명이랑 해봤는데 저라면 어떻게 할지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MBTI 타령하네. 그거 과학적이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돈 잘 버는 분들, 월에 몇천부터 몇억 단위로 버시는 분들이나 인싸분들, 그리고 예쁜 여자분들 다 MBTI 얘기 많이 합니다. 물론 과몰입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여자를 잘 만나려면 인싸되어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두면 나쁠 건 없다, 약간 이런 거죠. MBTI 믿는 거 정상, 안 믿는 거 정상, 이건 틀린 거야 하면서 빽대는 거 비정상, 찐따. 그러면 제가 여자랑 대화할 때 어떻게 MBTI 얘기를 풀어나가는지 진짜 디테일하게 예시로 알려드릴 거예요. 여자 MBTI가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16가지 유형별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물어봐야 되냐 궁금하실 텐데 그냥 대화하다가 근데 MBTI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정확한 조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여자 중에 제일 많은 유형이 1등 ISFJ, 2등 ENFP, 3등 ISTJ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3명과 MBTI 주제로 카톡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시뮬레이션을 제가 들려드릴 거예요. 이 과정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MBTI 물어봤어요. 근데 여자가 ISFJ래.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시뮬레이션 가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재빨리 IFJ 여자 특징 이런 걸 검색하고 옵니다. 성향을 파악하고 나서 카톡 전략을 정하는 게 좋거든요. 구글에 쳤더니 뭐 이런 게 나와요. 친절하고 가정적이다. IFJ는 전형적인 딱 여성스럽고 착한 여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뜨면 좀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IFJ 직업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들이 쭉쭉 나옵니다. 아, 그 친절하고 착하다는 게 교사 스타일, 상담사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직업을 보면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MBTI 물어보고 답장 오면 3분, 5분 정도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색해야 되는 게 ISFJ 꼬시는 법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돌려서 말한다, 리드하는 타입은 아니다, 연애하면 헌신적이고 바람필 가능성이 낮다, 이상형으로는 열정적이고 의욕이 넘치는 남자, 얘기 잘 들어주고 따뜻한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전형적으로 여성스러운 여자분들이 리드를 잘하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IFJ 여자분들이랑 카톡을 할 때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반응이 미지근하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수동적인 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IFJ 여자분이 마음에 들면 카톡으로든 만나서든 방금 말한 열정적이고 리드 잘하면서 따뜻한 그런 느낌, 모습들을 연출하면 좋겠죠. 이렇게 성향을 파악하면 확신을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향 파악을 못하면 헛다리 짚을 수 있어요. 착한 남자 좋아하는 스타일 여자한테 건들건들 거리면서 나쁜 남자인 척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특징, 직업, 꼬시는 법 이렇게 3가지를 후다닥 검색을 하고 와서 다시 카톡을 해보겠습니다. 저 같으면 완전 좋은 MBTI네요 라고 보낼 것 같아요. 여자가 이유가 궁금하니까 뭐 어떤 게 좋냐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렇게 MBTI 빙고를 딱 보냅니다. 그러면서 저는 가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좋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여자한테 답장이 오겠죠. 그러면 진지충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진지하게 사람을 만나는 편이라 가볍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랑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쯤 서로 이상형, 연애관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게 좋거든요. 이게 꼭 카톡뿐만 아니라 만나서도 중요합니다. 원래 사람은 속 터놓고 얘기할 때 금방 친해져요. 그래서 술 먹으면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갑자기 꺼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MBTI 얘기가 이래서 좋은 겁니다. 뜬금없이 꺼내도 진지한 대화까지 금방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카톡으로 돌아와서 너무 진지한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재밌는 짤 같은 걸 보냅니다. IFJ가 손절하는 사람, 이런 유튜브 링크나 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IFJ 여자가 싫어하는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에 적은 친구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누구 욕할 때 금방 친해지거든요. 안 좋아하는 것들에 얘기하면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MBTI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카톡을 너무 열심히 하고 카톡으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려는 것도 할 짓 없어 보이고 찐따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하고 끝내셔야겠죠. 그리고 다른 얘기 좀 하고 적당히 카톡하다가 좋은 타이밍이 오면 그때 쓰는 겁니다. 여자분이 여러분한테 친절한 행동을 했을 때 역시 IFJ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런 다음은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인 ENFP 유형입니다. 대충 방법은 앞에랑 똑같아요. NFP 특징 검색하시고 직업 검색하고 이상형 이런 거 보는 거죠. 근데 유형 자체가 IFJ랑 거의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ISFJ, ENFP 무려 세 가지가 다 반대죠. NFP 특징을 보면 감성적이고 즉흥적이고 인싸 스타일인데 이렇게만 보면 감 안 오죠. NFP 직업을 검색해줍니다. 전형적인 예술가, 연예인 스타일이네요. 그런 통통 튀는 스타일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NFP 꼬시는 법을 검색해봅니다. IFJ 같은 경우엔 남자가 오래 구애를 하면은 넘어오는 스타일이라면 NFP는 본인이 좋아해야 만납니다. 또 뇌생남을 좋아하고 재밌고 어른스러운 남자를 좋아해요. 워낙 NFP 스타일이 천진난만한 스타일이라 어른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카톡 스타일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하고 올게 하면서 한 번씩 카톡을 끊어주고 공부하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MBTI 뭐냐고 물어봤는데 NFP라고 해요. 그러면 유쾌한 유형의 카톡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 리트리버시네요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죠. 여자가 맞아요 키키키키 이렇게 보내면 저 완전 NFP 사랑해요 똥꼬발랄한 스타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더 유쾌하게 하는 거죠. IFJ랑은 좀 진지한 느낌으로 얘기를 했다면 NFP랑은 좀 농담 따먹기식 재밌는 식의 얘기를 위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NFP랑 카톡할 때 중요한 점은 답장 왜 안 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답장이 늦으면 NFP라 그러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워낙 답장이 왜 늦냐 이런 거에 시달리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늦어도 상관없다 라는 태도만 보여줘도 어른스럽다고 좋아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P 유형이기 때문에 대화 주제를 확확 바꿔가면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 금사빠 라고 보내면서 놀리다가 근데 또 NFP가 좋아하면 엄청 퍼주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NFP랑은 진지한 얘기들 만나서 하시고 좀 놀리고 장난치고 이런 거 위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N들은 재밌는 상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유튜브에 뭐 N 특징 이런 거 검색해서 만약에 지구가 내일 멸망하면 이런 대화 주제 좋아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NFP들은 대부분 MBTI 얘기 같은 걸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좀 뇌절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화 주제를 자주 바꿔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대화 주제 파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밈과 사랑에 빠진다 라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 유행하는 짤, 밈 이런 거 보내고 서로 웃고 좀 일상적인 얘기하다가 동물 좋아한대잖아요. 고양이 사진 하나 보내고 귀엽죠 이렇게 보내는 거죠. MBTI J인 여자랑은 좀 한 얘기를 진득하게 해도 되지만 T인 여자들은 자주 바꿔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J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맞춰서 해야겠죠. 다음은 마지막으로 ESTJ랑 카톡하는 방법입니다. ISTJ가 3등으로 많긴 한데 ISFJ랑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4위인 ESTJ를 가져왔습니다. ESTJ는 워커홀릭인 여자일 확률이 높아요. 딱 특징을 보면 공감 능력 없고 리더 스타일이죠. 비유를 하자면 빡센 3사관학교 출신 중대장 스타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법 정신 이런 것까지 있죠. 일을 잘하는 여자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업을 검색해봐도 군, 장교, 관리자, 감독관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또 이 에티제 꼬시는 법을 검색해보면 솔직한 사람, 밀당 없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 이런 거죠. 제 주변에 에티제 여자애가 있는데 얘기를 해보면 배울 점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를 안 좋아하면 호감이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 프로페셔널한 사람,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약간 남자들이 리액션 잘해주는 여자 좋아하잖아요. 에티제들도 보면은 약간 남성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리액션을 잘해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열정적으로 살고 프로페셔널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카톡하면서도 일 열심히 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면 좋겠죠. 그러면 카톡을 어떻게 할 거냐? 에티제라고 하면은 우선 저 솔직한 사람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말문을 트고 특징 중에 이런 걸 스크린샷 찍어서 킥킥킥이라고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가 맞아요 극혐이에요 이렇게 답장을 한다면 뭐 혹시 어떤 허튼 수작에 당해봤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다 얘기해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알아낼 것 같습니다. 에티제는 약간 한량처럼 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에티제를 꼬셔야겠다 하면 한가한 느낌을 주시면 안 돼요. 이건 뭐 모든 여자가 똑같겠지만 특히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S니까 S면 이런 얘기 싫어하겠네요 하면서 N들이 좋아하는 대화, 지구가 내일 멸망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싫어하죠. 물어보면서 말문을 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카톡 대화 주제 그리고 저라면 어떻게 했을지 보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성향 파악을 하시고 MBTI 얘기를 하면은 훨씬 재밌게 카톡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카톡을 좀 더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카톡 101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11개의 멘트가 무료로 공개가 돼 있어요. 오늘 배운 것처럼 여자한테 어떤 멘트를 써야 잘 먹히는지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들어오셔서 무료 멘트 11가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기가 미쳤습니다. 꼭 보셔서 도움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자랑 카톡이 안 이어지고 무슨 말 해야 되지 하면서 할 말이 없어서 고민하신 적 한 번쯤 있으시죠? 그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금지사항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카톡이 뭐가 중요하냐, 적당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적당히를 못하는 남자분들이 80% 이상이에요.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여자 번호를 엄청 따고 다녀서 카톡은 여자 수천 명이랑 해봤고 카톡 코칭해준 남자들만 수백 명이 넘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터득한 노하우를 다 넣었으니까 끝까지 보세요. 이제 이상한 카톡 보내거나 카톡이 안 이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진짜 오늘 영상이 남자분들 인생 구제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고! 가장 중요한 마인드 세팅부터 짧게 딱 두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카톡으로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마 카톡으로 뭔가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남자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어렵고 무섭고 이상한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웃기려고 하다가 이상한 드립 치고 어필하려고 하다가 오빠는 지영이 생각하고 있어, 이런 느끼한 말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카톡하면서 멋진 척, 재밌는 척 이런 척만 안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두 번째로, 점수를 따려고 하지 말고 점수를 잃지 마려고 해보세요.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로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공격만 하고 있을 거예요. 남자들 10명 중 8명은 카톡하면서 공격만 하느라 점수를 잃기 때문에 여러분이 담백하기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여러분 성격이 활발하고 재밌는 게 아니면 담백하게 하세요. 그러면 금지사항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적어놓고 그냥 외우세요. 첫 번째로, 억지 칭찬입니다. 왜 남자들이 억지 칭찬을 하게 될까요? 여자랑 할 말이 없는데 억지로 이어가려는 마인드, 그리고 칭찬을 해서 여자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그 마인드 때문입니다. 칭찬하면 좋은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억지 칭찬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억지 칭찬이 뭐냐? 여자가 8시에 출근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부지런하시네요, 이런 게 억지 칭찬이에요. 직장인이면 8시에 출근하는 게 당연한 건데 뭘 칭찬을 하고 있어요. 아니, 초중고 학생들도 그쯤에는 다 학교 등교하죠. 이렇게 당연한 거에 칭찬하는 게 억지 칭찬입니다. 별거 아닌 걸로 칭찬하면 여자가 느끼기에 줏대없고 쉬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억지 리액션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남자가 이 말투를 써요. 하도 TV에서 아줌마들이 나와서 공감해주는 남자가 좋다고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런지 남자분들이 뭔가 여자한테 리액션을 잘해줘야겠다는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할 말이 없다고 억지로 리액션하는 티를 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자가 영화 보고 왔다는데 오, 영화 좋아하시나봐요, 이러는 겁니다. 아니, 영화를 좋아하니까 보러 갔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가관이 있는 건 어디서 여자랑 공감대를 형성하세요 이런 말 듣고 와가지고 저도 영화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면 진짜 센스 없어 보입니다. 또 다른 예시, 이건 제가 직접 본 건데 여자가 카톡으로 저 카페 왔어요 이러면 커피 좋아하시나봐요, 저도 좋아하는데, 이러는 남자들 진짜 많습니다. 아니, 커피를 좋아하니까 카페를 갔겠죠. 그리고 커피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하고 평범한 거에 억지로 리액션하면서 공감대 형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리액션은 여자가 바이크를 탄다든지 특이한 걸 했을 때나 하는 거예요. 여자랑 카톡할 때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게 바로 두 가지 주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예를 들어서 밥 먹었냐고 묻고 바로 오늘 영화 본 얘기를 하는 거죠. 밥 먹었냐고 하는 게 첫 번째 주제, 오늘 영화 본 얘기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러면 대화가 난잡해지기 때문에 안 좋아요. 이런 게 반복되면 여자 입장에서 여자랑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음으로, 여자보다 1.5배 이상 카톡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핸드폰으로 여자랑 카톡 한 장을 켜고 팔을 쭉 펴가지고 멀리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흐릿하게 말풍선만 보이겠죠? 여러분이 보낸 노란 말풍선이 여자가 보낸 하얀 말풍선보다 1.5배 이상 더 많다면 여러분이 여자한테 쩔쩔매고 있는 거고 여자한테 점수가 깎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길게 보내는 건 몇 가지 주제를 한 번에 말하거나 여자랑 잘 됐는데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금지사항만 잘 지켜도 아마 카톡 길이가 많이 짧아질 겁니다. 여러분이 할 말이 없고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자한테 답장을 빨리 자주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여자가 마음에 들면 마음이 급해서 당장 빨리 하고 싶죠. 당연합니다. 근데 참으셔야 돼요. 답장만 천천히 해도 할 말이 없다는 느낌은 안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독방에 갇혀서 누군가랑 짧은 시간 내에 100마디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영양가 있는 얘기를 하다가 할 말도 떨어지고 긴장되니까 나중에 쓸데없는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이 딱 그 상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딱 10마디만 해도 된다면 쓸데없는 얘기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편하겠죠. 할 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먼저 할까 여유롭게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자랑 카톡할 때도 카톡을 너무 많이 자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거 있으면 나 운동하고 올게, 일하고 올게 하고 한두 시간 있다가 카톡하면 됩니다. 여자가 답장 늦으면 싫어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런 걱정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이미 여자가 여러분한테 마음이 완전히 있고 이 남자가 나를 불안하게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할 때나 고려하면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점수 깎이는 게 답장 늦는 것보다 훨씬 치명적이에요. 관심 있는 남자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호감이 떨어지지만 관심 있는 남자가 답장이 늦으면 여자는 불안해합니다.
다음은 척하는 말투입니다. 쓸데없이 다정한 척하거나 아직 사귀지도 않는데 남친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아직 잘 돼가지도 않는데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녀. 남자랑 술 먹어, 컨디션 챙겨 먹어, 뭐 이런 착한 남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약은 먹었어, 바보야, 뭐 약 사다 줄게, 주소 불러, 이렇게 급발진. 사귀기 전에 절대 하지 마세요. 여자들 착한 남자 좋아한다던데. 매력이 있는 남자가 착하면 좋은 거지 착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착하잖아요. 그러면 인기 많아야죠. 매력 없는 남자들의 카톡 특징이 할 말이 없어서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술 먹고 있다는데 거기다 대고 고등학교 친구야? 중학교 친구야? 몇 병 마셨어? 무슨 술 마셨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별로 궁금하지도 않는데 할 말이 없어서 물어보면 여자 입장에서도 뭔 쓸데없는 걸 물어보나 하면서 노잼이 됩니다. 그러면 딱 제가 두 가지 기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여자한테 질문을 했고 여자가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할 말이 아하 그렇구나 이런 거밖에 없으면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여자가 술을 먹고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이야? 응 맞아 6년지기 라고 했을 때 뭐 그렇구나 사이 좋나 보네 이렇게밖에 카톡이 안 이어질 것 같으면 물어보지 마세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와 저런 질문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여자랑 카톡하다 보면 긴장해서 이런 질문하는 남자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의미 없는 질문보다는 차라리 취한 모습도 궁금하다 이따 통화하자 이런 식으로 좀 친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이나 주사가 뭐냐 이런 식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여자들이 극혐하는 말투가 또 있습니다. 바로 해결하려는 말투예요. 실제로 제가 카톡을 알려준 아는 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여자한테 어디 호텔 식당 갈까? 이랬대요. 근데 여자가 거기 데이트하는 분위기인데 괜찮아? 라고 답장했다고 합니다. 이건 여자가 장난치는 거고 호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남자애는 당황을 해서 가지 말자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설득을 하려고 가서 샐러드 먹으면 되지 하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해결하려고 하는 말투예요. 좀 어렵죠? 바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남자분들이 특히 이런 해결책을 내놓는 AI 로봇 같은 대답을 많이 합니다. 방금도 논리로 설득하려고 한 거죠.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 논리로 리드를 당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나 남자의 기세로 설득당하는 거거든요. 감정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농담 따먹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경우도 여자가 거기 데이트하는 분위기인데 괜찮아? 라고 하면 오히려 좋다. 남친룩 입고 가야겠다. 이런 농담 따먹기를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이것만 기억해도 찐따처럼 안 보입니다. 첫 번째로 말마다 오빠가 하는 남자들은 바로 차단당합니다. 인터넷 소설 말투 금지예요. 또 땀땀 쓰는 남자 여자들이 진짜 싫어합니다. 다음으로 게임 말투 쓰는 남자 여자랑 카톡할 때 게임에서 쓰는 음슴체 이응 이런 거 쓰면은 여자들이 싫어해요. 또 단어 중간중간에 점점점 쓰는 남자 줏대 없어 보이고 좀 뜸들이는 것 같아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없어요. 사회성 떨어져 보입니다. 말끝마다 키읔 한 개 붙이는 것도 하시면 안 돼요. 붙일 거면 2개씩 붙이세요.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맞춤법 틀리시면 안 돼요. 특히 되랑 돼 틀리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구별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붙이려는 거에 하 또는 해를 대신 붙여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한 하루가 되길이라고 했을 때 해길이라고 붙이면 이상하고 하길이라고 붙이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오이 즉 되길로 쓰는 겁니다. 또 멋진 남자가 돼버렸다 라고 했을 때 하버렸다가 아니라 해버렸다가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오에 돼버렸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쉽죠? 이 외에도 자주 틀리는 맞춤법 인터넷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찾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모티콘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너무 귀여운 컨셉 쪽으로 밀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해용 이러면서 이모티콘까지 남발합니다. 물론 그런 거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긴 한데 남자는 담백하게 하는 게 호불호도 별로 없고 좋아요. 그리고 눈치 주는 말투도 금지입니다. 예를 들면 여자가 연락이 없다고 뭐해? 카톡 안 보내? 되게 바쁜가 봐 이런 거 여자들이 극혐합니다. 여자가 뭐 좀 하다가 나중에 기분 좋게 연락하려 하다가도 그런 눈치 주는 거 보면은 빨리 연락 끊어야겠다는 생각할 거예요. 또 부정적인 일상 공유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상에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굳이 여자한테 카톡으로 보내요. 지하철에 왜 자리가 없냐 열받는다 이런 거 보내는 거죠. 물론 가끔 할 수 있는데 맨날 불평불만 달고 살면은 여자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떠나갑니다. 이번에는 카톡할 때 나를 대표하는 얼굴이 돼주는 프로필 사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애니프사 축구선수 사진은 이런 거 진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셀카로 해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진 잘 찍는다 푸사가 실물보다 낫다 이런 소리 듣고 다니는 거 아니면 셀카 찍지 마세요. 웬만하면 여자들은 남이 찍어준 사진이나 여행 사진 같은 걸 좋아해요. 그냥 남들한테 찍어달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놀러 나갔을 때 한번 찍으세요. 그리고 사회성 보여주는 사진 예를 들면 다 같이 찍은 거나 취미 자기관리 뭐 일하는 사진들을 여자들이 좋아합니다. 열정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언이나 책 글귀 같은 거 표사해놓는 것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자의식 광일 것 같고 앞뒤 꽉 막혀 보이고 대화하면 책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한 보정하지 마세요. 남자든 여자든 보정 과하게 해가지고 눈 외계인돼 있고 막 코 없어져 있고 막 어깨 늘리고 막 턱 빗살무늬 토기처럼 만들고 허리 줄이고 하느라 주변 시공간이 뒤틀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해놓으면은 지능이 떨어져 보입니다. 이렇게 금지사항 여러 개를 알아보느라 카톡하는 거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여자하고 대화하는 것 중에 카톡하는 게 제일 쉬워요. 배우기도 제일 쉽고 한번 배워놓으면은 그 뒤로는 너무 쉬워요. 카톡은 생각하고 보낼 수가 있잖아요. 1분 안에 대답해야 되고 이런 시간 제한도 없고요.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는 거는 바로바로 대답해야 되고 즉흥적으로 잘해야 되죠. 그리고 당황할 요소도 정말 많아요. 또 1대1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대화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분위기도 읽어야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카톡은 진짜 쉽습니다. 카톡은 1대1 대화만 잘하면 되고 생각하고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살짝만 배우면 잘할 수 있어요. 또 실제로 대화할 때는 긴장하면 바로 티나죠.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목소리도 떨리고 마인드 컨트롤 하기도 힘든데 카톡은 쉽습니다. 일단은 안 보내고 심호흡하고 보내면 되거든요. 카톡은 긴장해도 목소리 톤, 표정, 제스처까지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상한 문자만 안 보내면 여러분이 긴장을 하든 안 하든 티가 안 나요. 그리고 카톡에는 먹히는 대화법이 존재합니다. 잘하는 사람들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여자랑 카톡을 잘하는 게 뭔지 궁금하시면은 카톡 멘트 예시가 101가지가 있는 카톡 101 한번 봐보세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역대급 카톡 강의예요. 이미 몇 번 업데이트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한번 구매하신 분들은 계속 업데이트본 보실 수 있어요. 이거 강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돈 내고 볼 필요 없습니다. 대화 주제 101가지 중에 11개가 이미 무료로 공개돼 있어요. 이거 보시고 괜찮으면 고민하시면 돼요. 고정 댓글 클릭하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자 수백 명 만나본 사람은 어떻게 카톡하나 한번 구경이나 해보세요. 이렇게 익십하고 제가 누군지도 기억 못하던 여자애가 저랑 카톡을 좀 하니까 나도 너 보고 싶다, 침대에선 어떨지 궁금하다, 이렇게 여자 태도가 바뀌죠. 네, 오늘은 여자 수백 명 만나본 남자가 여자랑 카톡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 카톡 내용을 볼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랑 카톡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팁들을 드리겠습니다. 여자랑 카톡하는 스킬이 어딨냐, 카톡은 약속 잡는 수단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여자들은 카톡이라는 걸 통해서 이 남자가 재밌는지 찐따는 아닌지 믿을만한지 이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카톡을 하면서 이 남자랑 만날지 말지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여자가 만나던 남자보다 압도적으로 잘난 게 아니면 카톡이 노잼이다 하면은 절대 안 만납니다. 뭐 돈 많으면 만나 좀, 이런 패배주의자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끝까지 봐보세요. 네, 우선 카톡 내용을 보여드리기 전에 상황 설명을 해드릴게요. 클럽에서 만났고 번호만 받았어요. 그리고 번호 받을 때도 시큰둥했습니다. 이 친구는 딱 운동한 몸인데 그게 엄청 드러나게 딱 이 사진처럼 레깅스를 입고 탑 입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또 레깅스 입은 여자, 운동하는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말을 걸었죠. 근데 시큰둥하더라고요. 별로 웃지도 않고 핸드폰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번호만 받고 몇 분 뒤에 헤어졌습니다. 클럽에서는 이 남자 저 남자가 말을 걸기 때문에 여자들이 하루에 번호를 막 수십 번 따일 때도 있어요. 말 걸 때 임팩트를 못 줬으면은 카톡 프사를 잘해놓고 카톡을 잘해야 답장이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처음엔 익십당하고 제가 누군지 기억도 못하던 여자애가 카톡만으로 보고 싶다, 침대에선 어떨지 궁금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약속날 바로 이 여자분 집으로 갈 수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번호를 받고 하이라고 보냈어요. 근데 잊고 씹어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하이2라고 보냈습니다. 이 여자애가 ENFP 스타일이기도 하고 좀 클럽 좀 다녀본 여자애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유쾌하게 가볍게 보내는 겁니다. 모든 여자한테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되고 성격에 맞춰서 해야겠죠. 그래서 여자애가 저보고 누구냐고 합니다. 왜 기억 못하냐, 나 이러이러했다, 이렇게 좀 구질구질하게 하지 않고 뭐 어떻게 기억나겠냐, 우리 2분밖에 안 봤다, 뭐 새로 알아가자 하면서 안녕하세요라고 드립을 쳤어요. 그래서 여자애가 웃다가 나 아직도 숙취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화제를 돌립니다. 이 MBTI P인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 주제를 확확 바꿉니다. P인 여자들을 대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이번 주에 밥 먹자, 뭐 건전하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자애가 근데 내 번호 딴 거냐 해서 맞다, 근데 왜 줬지라고 하죠. 또 제 대화명이 뭐 답장이 느릴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뭐 답장이 느릴 수 있다더니 개빠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 가려서 한다 이런 식으로 드립도 치고 인스타 교환도 해요. 몇 살인지 얘기하고 뭐 애기 누 이지랄 하길래 엄마는 몇 살이냐 이런 식으로 드립을 친 거죠. 먹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이 얘기를 장난스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연락 초반에는 장난치는 것도 좋은데 호구 조사를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어디 사냐고 하니까 거리가 좀 있는데 살아서 장난식으로 헤어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력할게 이런 드립을 쳤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애가 말을 너무 털털하게 하죠. 클럽에서 본 거기도 하고 이 여자의 성격이 원래 그런 거기도 하지만 보통은 크게 관심 없는 남자한테
이럽니다. 원래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좀 여성스럽게 변하면서 말도 예쁘게 하는데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튼 이제 약속을 잡아야 되니까 저녁 먹자고 하고 고기 먹자는 식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물고기 뭐 먹을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애가 소고기를 먹자고 하길래 이 짤이 생각나서 해시태그를 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카톡에서 할 말이 없거나 좀 드립을 치고 싶을 때 이렇게 해시태그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그래서 이 짤을 보내면서 명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약간의 19금 드립을 한 거죠. 여튼 그래서 다행히 여자애가 재밌어 하면서 너 안 순수한 거 안다 이런 식으로 티키타카가 됩니다. 이게 카톡으로 약간 색드립을 친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카톡으로 남녀 분위기나 섹슈얼한 분위기를 만들 때 뭐 대놓고 막 너 성감대 어디냐 이딴 얘기보다는 이렇게 은유적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 주제가 MBTI 얘기로 바뀝니다. 여자애 보고 내가 봤을 때 너는 인팁이다, 아니다, 인프피다, 그래서 그런 거보다 하고 제가 인팁이라고 말하니까 둘이 잘 맞는데 나 좋아하겠네? 이러죠. 이렇게 MBTI 얘기를 하면은 남녀 대화로 가기도 좋고 성향 파악하기도 좋아요. 남녀 대화가 시작돼서 제가 내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섹시해서? 라고 여자애가 물어봐요. 개방적인 여자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운동한 몸에 얼굴은 귀여웠다 하니까 여자애가 좋아하면서 너 좀 귀엽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칭찬하는 분위기로 가면은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인스타에 있는 고양이 얘기 좀 하다가 이상형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잘생기고 연락 잘 되는 남자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오면 남자들이 어떻게 보낼까요? 이게 성향마다 다릅니다. 여자애가 조금 순정적이고 순한 성격이다 하면은 여자가 이렇게 이상형을 말했을 때 나네 왜 내 얘기를 돌려서 해 이렇게 상남자 스타일로 가는 게 효과적일 수 있고, 약간 털털한 여자들 좀 ENTP, ESTP 이런 좀 중성적인 여자들은 남자들이 가오 잡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런 거에 맞춰서 잘생겨지는 것조차 노력하겠다 이런 드립을 제가 쳤습니다. 다행히 반응이 굉장히 좋았죠. 여튼 이제 칭찬을 주고받으면서 금요일에 볼 날만 기다리겠다 하니까 여자애가 뭐 나도 보고 싶다, 생각보다 너가 괜찮은 사람 같다, 클럽 죽돌인 줄 알았는데 좋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노래 얘기를 좀 합니다. 뭐 노래 잘 부른다, 뭐 섹시하다, 침대에서도 섹시하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난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관상을 잘 봐봐라고 하니까 무슨 관상이냐 물어봐서 제가 코 큰 남자 드립을 쳤죠. 이렇게 기대할게 라고 하면서 얘기가 끝납니다. 이 뒤에 부분은 여자애가 하루에 너를 5끼 먹겠다 이렇게 수위도 세고 좀 개인정보도 있어서 유튜브에는 못 담고 카톡 수강생 게시판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약속을 잡아서 삼겹살 먹고 얘네 집에 바로 가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제가 직접 판 카톡을 보면서 디테일한 부분을 배워봤습니다. 어느 정도 여자가 개방적이어서 쉽게 잘 풀린 케이스이기도 해요. 이 여자애가 수십 명이랑 번호 교환을 했는데 개방적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겠죠. 성향 파악을 잘하고 그에 맞게 또 재밌게 카톡을 해야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며 여러분이 여자랑 할 말이 없는 이유는 대화 주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화 주제를 못 살려서입니다. 즉 100가지 대화 주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몇 안 되는 대화 주제를 못 살려서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안 되는 대화 주제로도 여자랑 많이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최근에 친구의 카톡을 대신해줘서 좋아하는 여자분과 술자리 약속까지 갖게 해줬습니다. 그 실제 카톡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내용은 진짜 안 보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황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했대요. 5년 전에 알고 지내던 누나인데, 그리고 잠깐 얼굴을 봤고 그 잠깐 보는 동안 휴지로 뭘 닦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 카톡을 제가 대신 해준 겁니다. 네, 바로 보시죠. 여자가 휴지 얘기를 하죠. 닦아준 게 너무 멋있었다. 그래서 제가 100통 들고 다녀야겠다 이런 식으로 오바를 해봤어요. 그냥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노잼으로 얘기할 바에는 이렇게 오바해서 말하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이 남자애가 사업을 하는데 여자분이 사업가 재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멋있다는 뜻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 평범한 남자분들은 아니다, 아니면 맞다 이런 식으로 여자가 말한 거 안에서 예 아니오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으니까 하루 밥은 먹었냐, 뭐 했냐, 서울은 어땠냐 이런 식으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예 아니오 식으로 대답을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서 주제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대화 주제를 함부로 써버리니까 여러분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표현을 캐치하는 겁니다. 여자가 사업가 재질이라고 해서 제가 비즈니스 모드라는 단어로 바꿔서 얘기를 했죠. 이렇게 표현을 캐치해서 하면은 지나가는 얘기로도 한두 번 더 얘기할 수 있고 더 재밌고 사람끼리 장난치는 느낌이 들죠. 제가 비즈니스 모드냐 얘기하니까 여자가 딱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뻔한 표현을 하면은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답장을 하게 돼 있어요. 나쁘지는 않은데 재미는 없죠. 그래서 표현도 살짝 바꾸고 이모티콘도 써줍니다. 여자가 다음에 시술 받으러 서울 올 때 자기는 백수지만 밥을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자분 성향이 그립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대화 주제도 자주 바뀌어요. 약간 예술가 스타일들이 이런데 이 남자애는 좀 진지하고 논리적인 성격이라 이런 여자분과
대화하는 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런 여자분들은 대화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재미를 추구하시면 돼요. 뜬금없이 아무 주제나 던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여자분들이 하는 드립을 다 받아치려면 어려워요. 백수라 돈이 없어서 밥 사줄 때 밥맛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거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치기도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다른 주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때는 제가 이 남자애가 키우는 고양이 사진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완전 논리적인 대화만 하는 남자분들은 이해가 안 될 텐데, 원래 대화는 깊은 대화 주제가 아니면은 이 주제 말했다가 저 주제 말했다가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어지는 느낌 있게 앞에 여자가 썼던 밥맛이라는 키워드를 이 고양이 사진이랑 엮어서 얘기를 했죠. 이 고양이는 밥맛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고양이는 몇 살이다, 이런 식으로 시시콜콜한 얘기도 해줍니다. 또 고양이 얘기로 넘어왔고, 이제 고양이 얘기를 더 하면은 캣맘 되는 거니까 적당히 하고 슬슬 만나자는 얘기를 하거나 남녀 대화를 하면은 좋겠죠. 이 고양이 사진을 보내면서 붙이는 말을 해줍니다. 이 러시안 블루라는 종이어서 용맹한 러시아 호랑이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누나도 좋아할 것 같다, 얘도 얼굴 본다, 이런 식으로 오바스럽지 않은 선에서 남녀 대화 겸 드립을 쳐줍니다. 누나 예쁘다는 말을 이 고양이 사진이랑 엮어서 간접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이 고양이가 빨리 서울 오래, 이런 식으로 만나자는 얘기를 빌드업 해줍니다. 고양이 사진으로도 이렇게 텐션을 올리고 드립을 치고 만나자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언제쯤 오냐, 이렇게 스케줄을 확인해 줍니다. 이건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빠르면 이번 달에 온다고 해서 제가 5를 하나 보냈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도 될 수 있다고 해서 5를 2개 보냈어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한 거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리액션 그냥 5라는 한 글자로도 이렇게 카톡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넣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여자가 퇴근을 몇 시에 하냐고 물어봤죠. 저는 바로 대답을 안 하고 휴지 얘기를 끌어다 드립을 쳤어요. 이렇게 앞에 얘기를 끌어다 쓰는 것만 잘해도 좋습니다. 보통은 퇴근 몇 시에 하냐 물어보면 뭐 몇 시에 한다,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해서 끝날 주제였어도 이렇게 드립을 중간에 넣어주면은 할 말을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여튼 여자가 다행히 재밌어합니다, 이 루이부통 휴지. 근데 여자가 저런 휴지도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글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진지 빨고 대답을 하면은 바로 노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퉁이라도 구해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드립이 재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지 빨거나 뻔한 대답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드립이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아까 퇴근 몇 시에 하냐는 거를 지금 대답해 줍니다. 정보 전달, 예를 들면 퇴근 몇 시에 하냐, 어디 사냐, 이런 질문과 대답 사이에 표현 캐치를 하거나 앞에 얘기를 끌어다 쓰는 얘기를 넣어주면 훨씬 대화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충 약속 장소까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랜드 하얏트 가서 밥 먹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거기는 너무 데이트 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카톡은 제가 이 남자의 핸드폰을 미처 못 보고 있어서 이 남자애가 직접 답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샐러드 먹어라, 이렇게 남자애가 말을 했는데, 이런 진지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카톡을 하면은 재미없어집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수습한 건데, 턱시도 각이었는데 그랜드 하얏트 못 가서 아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앞에서 했던 얘기를 끌어다가 쓴 거죠. 근데 이렇게 실제 예시를 보면서 대화 주제 별거 안 되는 걸로도 티키타카 하는 법 2가지, 상대방 표현 캐치하기, 앞에 얘기 끌어다 쓰기 2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연습하시면은 여자랑 이렇게 티키타카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오만 안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 저희 코칭 수강생분의 카톡 예시고, 길에서 번호를 물어봐서 처음 알게 된 분과 카톡을 하는 상황입니다. 번호를 따고 인사를 하는 상황이고, 여자분이 뭐하고 있냐라고 물어봐서 나는 학원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는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여자분이 캐드 학원이면 건축 배우는 거냐고 질문을 했는데, 제가 앞에서 말한 네 아니오식 대답을 남자분이 하죠. 이런 형식의 대답을 왜 피해야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남자들이 하는 평범한 카톡을 보면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고, 여자가 역질문해주면 네 아니오식으로 대답했다가 씨발 할 말 없네 하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근데 이렇게 네 아니오식으로만 대답하면 대화 주제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심하면 가족관계 얘기하다가 할 말 없어져서 사촌 형제는 몇 명 있냐, 이런 쓸데없는 것까지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니오식 말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제가 방금 예시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네 아니오식 대답을 하면 티키타카가 안 돼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아니오식 대답 말고 티키타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황을 캐치하는 겁니다. 이 예시를 보면 남자분이 캐드 학원을 다닌다고 했는데, 저는 캐드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생소한 단어를 여자분이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캐치해서 말을 하면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는 노잼 느낌보다는 대화거리가 풍부해지는 겁니다. 2번째 방법은 표현을 색다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그러면 전공도 건축 쪽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남자가 네 아니오로 대답하고 마찬가지로 티키타카가 안 돼서 다른 주제로 넘어갔죠. 이런 경우에 그냥 건축 전공이다,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하지 말고, 실제로 이분 부모님도 건축 쪽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2대째 건축 전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자 쪽에서도 뭐 아버지도 건축 일 하시냐, 신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리가 생기고, 아니면 열심히 사는 이미지라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냥 대답만 하고 끝내지 말고 한 가지 주제에서 좀 더 티키타카 하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티키타카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상대방의 표현을 캐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예시를 볼게요. 앞이랑 똑같이 질문하고 네 아니요로 대답하고 티키타카 안 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 표현을 캐치해서 대화를 한다면 여자가 건축학과는 5년이라 힘들지 않냐 라고 했죠. 여기서 단순히 아니요 안 힘들어요 아니면 아니요 4년제예요 이렇게 질문 문장에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힘들다는 표현을 캐치해서 다행히 4년제라 살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훨씬 생동감이 있죠. 그리고 이 여자분이 이 표현 캐치하는 거를 잘 하셨는데 남자가 킥킥킥 이라고 하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는 전공이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표현을 캐치해서 얘기를 하셨죠. 이렇게만 얘기할 줄 알아도 보통 남자들보다는 훨씬 생동감 있게 얘기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카톡으로 티키타카 하는 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카톡하는 법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저희 무료 연애 코스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신청하시고 카페도 놀러오셔서 칼럼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카톡을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카톡 101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11개의 예시 멘트가 무료로 공개가 돼 있어요. 오늘 배운 것처럼 여자한테 어떤 멘트를 써야 잘 먹히는지 이런 게 궁금하시면은 들어오셔서 무료 멘트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진짜 대박입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을 저희 카페에서 미리 공개했는데 이것만으로 썸녀랑 잘 돼서 여자친구 생긴 분도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랑 카톡하면서 여자랑 무슨 말 해야 되지? 할 말이 너무 없다. 카톡 너무 어렵다.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 영상 잘 클릭하신 거예요.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것들만 숙지해도 카톡을 노잼으로 해서 수진이한테 익십당할 확률이 반 이상으로 줄어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왜 할 말이 없는지 멘탈적인 이유부터 해서 그러면 할 말이 없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까지 다 떠먹여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여자랑 카톡을 잘하는 분들도 이전에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듣도 보도 못한 디테일한 방법까지 알게 되실 테니까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할 말이 없으면 여자랑 심리 테스트를 해라, 뭐 답장이 느리든 말든 영향받지 마라, 밀당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나 뜬구름 잡는 얘기는 단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자랑 카톡할 때 할 말이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여러분이 카톡을 너무 무겁게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할 말이 없는 이유는 카톡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서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하루 종일 카톡을 하려고 하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남자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자들이야 뭐 전화통화로 3시간 얘기해놓고 민재야 우리 나머지는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루 종일 대화하는 게 가능한데 남자들은 보통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자랑 하루에 딱 5번의 카톡만 할 수 있다면 할 말이 없을까요? 당연히 넘쳐 흐르겠죠. 애초에 무슨 말 해야 할지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자랑 카톡하는 대화 양을 줄이세요. 여러분이 운동이나 일이나 할 게 있다면 나 지금 일하러 와서 이따 연락할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끊어주면 쉽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당연한 소리 하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뒤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개꿀팁이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중간중간 끊으면 여자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텐션이 죽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이 서운해하는 거는 여자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됐을 때 걱정하면 되는 부분이고 이 썸 타는 단계까지는 여러분이 관계에 여백을 둬야 합니다. 동양 미술이 서양 미술보다 뛰어난 점은 여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 파란색으로 색칠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그려진 흰색 종이 부분을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백의 공간에 우리의 상상력이 더해지고 몰입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서양화보다 감상하는 사람이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연락을 꽉꽉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 여백을 줘서 여자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상상하고 참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카톡이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너무 많은 카톡을 하게 되면 쓸데없는 말, 무리수를 던지게 돼서 점수가 조금씩 깎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고 여러분 여자랑 너무 카톡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에 집중하세요. 이런 추상적인 얘기만 하면 진짜 책임감 없는 연애 유튜버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여자랑 할 말 없을 때 무슨 말 해야 하는지 4가지 팁을 떠먹여 드릴게요.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팁이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할 말 없을 때 꿀팁 첫 번째, 제가 할 말이 없을 때 끊었다가 다시 하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오늘 알려드릴 팁들을 쓰면 그냥 할 말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뭐하고 있는지를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할 말이 없으면 서로 뭐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를 주고받으면 됩니다. 사실상 이것만 하셔도 할 말이 없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 심화된 버전,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알려드릴게요. 뭐하고 있는지 얘기할 때 살짝 오바스러움을 첨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자분이 여러분한테 뭐하냐고 물어봤을 때 보통은 평범하게 운동하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 이렇게만
정보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노잼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 뭐뭐 했어 난 말하는 식의 정보만 딱 전달하는 정보 전달형 대화는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자 입장에서 할 말이 뭐 고생했어, 그래도 부지런하네, 이제 밥 먹어,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재밌게 하려면 정보 전달형이 아니라 오바를 해주거나 표현을 살짝 바꿔주면 됩니다. 운동이 끝났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표현하는 대신에 뭐 수명이 단축된 기분이라는 오바스러운 표현으로 바꿔주면 더 재밌겠죠. 또 다른 예시로는 뭐 근육맨이 됐다, 만져봐라, 뭐 대신에 손 조심해라, 이런 드립도 쓸 수 있죠. 다른 예시도 볼게요. 여러분이 밥 먹고 있는데 뭐 여기 식당이 맛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정보 전달형 노잼 대화법입니다. 이럴 때도 그냥 말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서 얘기하는 게 좀 더 생동감이 있죠. 다음 예시, 여러분이 일하러 왔다고 했을 때 끝나고 연락할게 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좀 친해졌다면 돈 벌고 올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서 얘기하면 더 재밌겠죠. 다음 예시, 여러분이 이제 야근을 해요. 그냥 힘들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여자분이 뭐 화이팅 해라 이런 거 말고는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요. 근데 오버를 좀 섞어서 연락 안 되면 뭐 119 신고해달라, 이런 식으로 유쾌한 대화를 통해 유쾌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 말이 없을 때 첫 번째 팁, 뭐하고 있는지 얘기하기 대신에 오버를 섞어주거나 표현을 조금 바꿔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방법, 여자랑 MBTI 얘기 제대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런 내용 한 번도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이거는 뭐 카톡에서든 만나서든 언제든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서로 MBTI를 물어보고 대답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어떤 대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MBTI를 서로 공유했을 때 닉네임을 붙여서 얘기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ENFP라고 얘기했을 때 뭐 똥꼬발랄한 유형이네, 완전 연예인 유형이네, 완전 뭐 사랑스러운 유형이다, 이런 식으로 그 MBTI에 대한 이미지, 선입견을 나타내는 닉네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유용하게 쓰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뭐 여자가 뭐 ESTP래, 그러면 보통 얼굴을 좀 많이 보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면 얼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ESTP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거부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줬다면 다음 단계, 구글에 MBTI 빙고라는 게 있어요.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카톡으로 이 빙고 이미지를 공유해 주시고 거기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유형을 공유해도 되고 뭐 여자분 거를 공유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ENFP 빙고를 보면은 이상한 유머 코드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스크린샷을 찍어서 그걸 동그라미 쳐서 또 보내요. 그리고 뭐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얘기하면 여자가 맞아 나 이상해, 아니면 키키키키 아니거든, 뭐 이런 식으로 재밌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빙고만 활용해도 한두 시간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번 상대방의 특징 또는 여러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카톡할 때도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번 저렇게 너 이상한 유머 코드다 이렇게 놀려놓으면은 며칠 뒤에 여자가 뭐 이상한 거에 웃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MBTI 빙고 때 얘기했던 이상한 유머 코드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MBTI 빙고 얘기만 해놔도 할 말이 없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진짜 구체적인 팁이죠. MBTI 마지막 활용법, 이건 남자 대 여자 관계로 만들기 좋은 대화법입니다. 바로 MBTI 궁합을 정리해 놓은 글들이 있는데 이거를 스크린샷 찍어서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ENFP 여자랑 MBTI 얘기를 하다가 이걸 스샷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유형이랑 잘 맞을 것 같은지 얘기를 해도 되고 뭐 장난을 치면서 어필하는 방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ENFP, 여러분이 INTP면 위에 그 궁합표를 공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른 유형을 찍찍 그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맞는다 이러면서 이 남자가 여자한테 플러팅하는 느낌의 장난을 칠 수도 있겠죠. 이 원래 남녀 사이에서 가장 쓰기 좋은 장난이 능글맞게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그럴 때 활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네, MBTI는 이 정도만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다음 팁, 바로 사진 활용하기입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뭐하고 있는지 말하라고 했죠? 이 방법은 그거를 사진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하고 있는지 사진을 툭 하고 보내세요. 그리고 그 사진에 대해서 코멘트를 던지면 됩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밥 먹고 있는 사진을 보냈다면 이 사진의 특징 중에서 재밌는 부분을 캐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숟갈을 이미 먹었죠? 그러면 카톡으로 뭐 못 참고 한 입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나 밥 먹고 있어 라고 보내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얘기거리도 더 많아지겠죠. 두 번째 예시, 이건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국밥을 혼자 먹다가 찍은 사진인데 실제로 연락하는 여자분한테 보냈어요. 보통은 나 밥 먹는 중 이렇게 사실 그대로만 얘기할 텐데 저는 뭐 토종 아재 입맛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활용하면서 코멘트만 잘 붙여줘도 그냥 할 말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 할 말이 없을 때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팁은 각자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꿨을 때 쓸 수 있는 말들입니다. 우선 내가 프사를 바꿨을 때 쓸 수 있는 말부터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말했듯 단순히 나 프사 바꿨어 같은 정보 전달용 카톡은 재밌기 힘들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재밌게 쓸 수 있는 멘트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답정 너라고 붙이는 겁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잘 나왔다고 해라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자가 잘 대답을 하면은 합격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반응을 살짝 애매하게 했다 그러면 이제 예비 1번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이 멘트가 좋은 게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랑 합격, 예비 1번 이런 드립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나중에 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음에 또 푸사를 바꾸거나 여러분 사진을 보냈거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여자가 기분 좋은 말을 해줬다면 이번에는 뭐 최초 합격 이런 드립을 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하나의 종류의 드립을 쳐놓으면 여자랑 연락을 이어갈 때 전에 썼던 이 드립 썼다가 저 드립 썼다가 할 수 있겠죠. 이 오늘 알려드릴 4가지 방법만 잘 기억해뒀다가 오늘 써먹고 모레 써먹고 하면은 이 할 말이 떨어지기가 힘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드립과 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MBTI 드립을 알려드렸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자분이 INTP예요. 그리고 MBTI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했을 때 여자분한테 차가운 로봇이네 이런 드립을 쓴 적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프사를 바꿨을 때 답정너 드립을 칩니다. 그러면 뭐 인팁이라 뭐 이제 무덤덤 할 거예요. 뭐 나쁘지 않네, 뭐 멋지네 이런 식으로 몸이 건조하게 카톡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역시 차가운 로봇이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영혼 없었냐 여자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뭐 로봇치고는 합격이다 이렇게 드립을 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괜찮은 드립을 하나하나 알아뒀다가 이렇게 하나씩 여러 번 쓰든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쓰든 하면 할 말 없을 때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이 팁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카톡하는 법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셨을 겁니다. 진짜 카톡이라는 거는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4가지 팁뿐만 아니라 101가지 팁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한 가지 팁만으로 한 상대랑 여러 번 쓸 수 있고 심지어 여러 가지 팁을 조합해서 쓴다면 여자랑 카톡할 때 할 말이 없는 게 말이 안 되겠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주변도 없고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도 그대로 따라만 해도 여자랑 재밌게 카톡할 수 있게 되니까 진짜 사기적인 무기가 되겠죠. 그런 101가지 팁들을 모아둔 카톡 101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현재 2023년 4월에는 PDF로 되어 있는데 영상 강의로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내용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카톡 101을 보시고 따라만 했을 뿐인데 좋아하는 여자랑 데이트 약속도 잡고 할 말 걱정 없이 수많은 여자들과 카톡을 하고 있어요. 꼭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11가지 예시가 무료로 저희 카페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고정 댓글 링크에서 이 11가지 팁들 보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